안녕하세요.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지금 현재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독서 모임을 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우리 독서 모임 첫 시작했을 때 이 책으로 했어요.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. 이 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이 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책 이야기는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눌 거예요. 오프라 윈프리 책인데요. 책 표지를 보면 삶을 이끄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. 최초로 공개하는 그녀가 걸어온 60년 삶의 이야기라고도 되어 있는데요. 보면 그녀가 직접 쓴 유일한 책이라고도 나와요.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펼쳐보면서 참 좋았던 건 굉장히 담담하게 잘 썼다. 너무 읽기 좋았다. 책을 덮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오프라 윈프리라는 언니가 어떤 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해낸 언니가 나한테 자기 이야기를 옆에서 조근조근 해주는 느낌이었고요. 내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언니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어요. 근데 언니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.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.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이 책의 소제목들을 보면 8가지가 나와 있거든요. 책 보면 8가지를 보면 기쁨, 회색력, 교감, 감사, 가능성, 경외, 명확함,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. 아마 감사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감사일기가 뭐야? 라고 하는 분에게도 이 책을 굉장히 권하고 싶어요. 이 책을 읽고 나면 본인도 모르게 감사일기를 쓰고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동기부여를 마구마구 실어주는 책이에요. 제가 줄그은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줄그은 부분 몇 개를 읽어볼게요. 105페이지에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. 감사일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쓴 거예요. 여기 아주 소제목에 굉장히 간단한 말들이 써 있거든요. 그걸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. 제1장 기쁨. 자리에 앉아라. 삶이라는 만찬을 한껏 즐겨라. 데렛 월컷이라는 분이 한 말이래요. 두 번째가 회색력이거든요. 헛간이 불에 타 무너지니 이제야 달이 보이는구나. 미즈타 마사이테가 한 말이래요. 그 다음에 3장 교감. 사랑은 본질적이면서 실존적 존재. 우리의 궁극적 실체이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. 마리안 윌리엄스가 한 말이래요. 영국의 영성가라고 합니다. 그리고 4장 감사. 당신 인생의 단 한 번의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.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독일의 신비주의의 대표적 사상가가 한 말이래요.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감사일기를 안 쓰기가 힘든 그런 책이에요. 그리고 5장 가능성. 날아올라라. 전기를 들이마시고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라. 떠나라. 헤매어라. 하지만 위로 오르라.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라는 미국의 시인이자 극작가가 한 말이래요. 이렇게 누가 한 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소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 책은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 읽은 책이에요. 6장 경외. 퀘스천이라는 단어 속에는 질문,
질문, question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른 단어가 들어있다. 찾아서 추구함, 퀘스트란 아름다운 말. 나는 그 단어를 사랑한다. 엘리 위젤이라는 미국 유대계 작가이자 인권운동가가 한 말이네요. 7장 명확함. 먼저 그대가 무엇이 되려는지 스스로 말하라. 그런 다음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.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파의 철학자가 한 말이네요. 이 몇 개의 소제목으로, 이 몇 개의 단어로 어쩌면 이런 책을 써냈을까요?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건 그런 것 같아요.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느낀 건 단 하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솔직함이었어요.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픈 일이었을 텐데도 그것을 그냥 그 민낯을 드러내놓고 그 민낯 속에서 다시 이겨내는 것까지도 써낸 책이라서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8장 힘. 더 알게 되면 더 잘하게 된다. 마야 안젤루라는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가 한 말이네요.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써져 있었고 책 속에는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고 제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. 글쎄요, 책 한 권이 사람의 행동 하나를, 생각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조금, 뭐 1도가 됐든 2도가 됐든 3도가 됐든 조금의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고 나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지만 우리의 생활은 당연히 그 격차는 차이가 나게 될 것이에요. 그런데 처음 그 1도를 바꾸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기적이 아닐까요? 저는 이 책을 만나고 그 이후로 감사일기를 써요. 물론 매일 못 쓸 때도 있어요. 그리고 한 가지일 때도 있고 두 가지일 때도 있고 5가지일 때도 있어요. 감사일기는요. 그러나 매일 감사거리를 생각해요. 그날 하루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을 한 게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운동을 하고 평소에 먹던 밥을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고 잤는데 그런 날도 감사한 걸 생각하게 돼요. 감사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 순간 정말 그게 감사가 돼요.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떠나다 보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참 모른다라고 하잖아요.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항상 감사할 거리인데 그 감사함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 감사함은 너무 당연한 것이 돼서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어느 날은 그냥 내가 팔이 있고 내가 다리가 있고 내가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정말 큰 행복일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잘 못 느끼거든요. 그리고 그 감사함을 우리는 참 소홀히 여기기도 하죠. 그런데 그 감사함이 생활이 된다면 내 인생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책 한 권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모릅니다. 책 한 권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어쩌면 이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인생에, 나의 인생에 1도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다면 10년 후 나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세한 책의 디테일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. 제가 이야기하는 책은 그냥 이렇게 읽었습니다 라는 책 정도일 거예요.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 책 추천합니다. 감사해요. 항상 부족한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사랑합니다.